네, 서태평양에 있는 미국령 괌에는 지난 2013년 미국 본토 이외에 처음으로 사드 한 개 포대가 배치됐습니다. 당시 사거리 3,000km가 넘는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이 괌 미군 기지를 공격할 수 있다는 위협이 제기됐기 때문인데요. 네, 기지 주변은 평지로 3km 인근에 민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경북 성주의 경우에는요, 1.5km 떨어진 곳에 사람이 살고요. 또 포대 주변에 산봉우리가 있는 게 차이점입니다. 미국 측은 사드 배치 논란이 국내에서 가라앉지 않자 괌 사드 기지를 처음으로 우리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미팔군 사령관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We will endeavor to identify a suitable site in the Republic of Korea that offers the greatest military effectiveness for THAAD and meets environmental, health, and safety standards. 네, 미국 측은 괌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 측정 시험 결과도 공개를 하면서 안전하다고 밝혔고요. 성주 주민들의 괌 사드 기지 방문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노력들이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가라앉힐 수 있을까요? 지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방금 전에 오후 7시경이었죠. 이 괌에 있는 사드 기지에서 1.6km 지점에서 측정한 전자파를 공개를 했습니다. 자, 조금 전까지 저희와 스포츠 연예 문제, 사건 문제 함께 해주시던 홍정소 기자님 나가셨고요. 자, 본격적인 토크를 위해서 정치평론가 이종훈 박사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전자파 측정 결과부터 얘기를 하죠. 제가 오늘 앞서 방송에서 얘기를 했는데 0.0007 와트 퍼 제곱미터. 근데 이게 최대치고 평균치는 0.0003 와트 퍼 제곱미터. 그러니까 최대치로 잡았을 때에는 0.007%.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 허용치의 0.007%고 평균치는 0.003%죠. 기까지 나와요. 예, 말씀해 주시죠. 지금 뭐 숫자 계속 말씀하시는데요. 사실은 뭐 그 숫자를 정확하게 외운다 이런 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요. 사실 전자파가 거의 무의미하다는 숫자로 밝혀졌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굉장히 예측이 됐던 것이 흔히 말해서 지금 사드 레이더보다도 훨씬 그 전자파가 강한 것, 보통 3배 정도 강한 걸로 알려졌던 그린 파인 같은 경우도 그런 우리 국내에서 측정했을 때도 전자파가 거의 없는 걸로 나왔고요. 그다음에 지금 사드가 막상 배치된 곳은 지금 텍사스랑 괌밖에 없습니다만은 사드 레이더는 지금 어디에도 있냐? 하와이도 있습니다. 하와이, 텍사스, 괌에 있고요. 국가로는 일본에 2군데가 있고, 그다음에 일본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터키에 있고, 이스라엘에 있고, 카타르에 있고, 그다음에 아랍에미레이트에 있는데 아마 아랍에미레이트는 지금 사드 포대 2대를 지금 수입할 예정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곳에서 지금 논란이 안 일어나거든요. 특히 이제 괌은 물론이고 하와이 같은 데서 만약에 일이 있었으면 아마 미국에서 대단한 소동이 났을 겁니다. 그런데 하와이 같은 데 환경 검사했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걸로 나타났고요. 괌에서 이제 혹자들이 이런 말을 해요. 환경 검사를 했지만 최종 결론 안 내렸다 그러는데요. 그 영구주둔이라는 영어의 말인데요. 영구주둔이라는 말, 그 펄머넌트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애매한 말입니다. 도대체 군사적인 필요가 있으면 있는 거고 군사적 필요가 없으면 가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성주에도 지금 영구주둔하겠다는 말은 없습니다. 왜냐면은 북핵이 없어지면 또 빼는 거니까요. 근데 그 오늘 잰 장소가 제가 한 3일 전인가 지난주 말쯤에 국방부 측하고 인터뷰를 했었어요. 신율의 출발사에서 저희 YTN 라디오에서. 근데 이제 그때 괌 기지 얘기 제가 물어봤거든요. 근데 괌 기지의 구조가 이렇다 그러더라고요. 사드가 있고 중간에 뭐가 있냐면 훈련장이 있대요. 그분은 직접 가보셨어요, 괌 기지에. 훈련장이 있대요. 근데 오늘 바로 이 전자파를 측정한 데가 그 훈련장이거든요. 정확히 얘기한다면 사드가 있던 사드 레이더에서부터 1.6km 떨어진 곳이죠. 자, 그래서 0.0007 기준 최대치가 평균치 0.0003. 그 다음에 퍼센테이지 짜리면 0.003%에서 0.007%인데 이 기준에서 이렇게 미미하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보세요? 과연 이제 그럼 반발이 없어질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이제 없어지는 게 맞죠. 예. 예, 그런데 과연 정서적으로 이제 그러냐 예. 이건 이제 따져봐야 되는데 이론적으로 보면 사실은
이번에 측정한 것보다도 실제로 성주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훨씬 더 적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 산 위에 있으니까. 그래서 사드 배치는 네. 사드는 지금 과학 같은 여기는 경우에 평지에서 쏜 평지에 거고. 있는 건데 그 상당히 사실은 고도가 별로 그렇게 높지 않은 상태에서 측정을 한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성주군 같은 경우에는 400m 고지니까 또 사실은 더 거기서 많이 떨어져 있는 5도를 거죠. 이제 틀어가지고. 그렇죠. 더 이제 훨씬 예. 더 덜 영향을 받는다 이제 이런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다른 또 여러 가지 또 약간 좀 의혹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오늘 정말 그 100% 출력 상태에서 측정을 한 게 맞느냐 하는 의혹부터 시작해서 이제 여러 가지 또 그런 이제 또 파생되는 또 이제 의혹들까지 이제 나오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너무 지나치게 괴담 수준으로 가던 것은 일단 주춤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건 그 정서적으로는 상당히 조금 이 주민들이 불안감을 많이 느끼는 상황이고, 그리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사드 이제까지 배치된 곳 어떤 곳도 그 전면에 이런 그 집단 주거지가 없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점은 아직까지 검증이 안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수치상으로는 그렇지만 실제로 뭐 환경 영향 또는 이제 생활에서의 영향 이런 것들을 이제 철저히 검증한 그런 이제 전례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전히 지금 이제 미제 상태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슈는 계속 될 거다. 그러나 강도는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세요? 이제 뭐 저도 뭐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실은 이런 괴담이 계속 나오는 것이요. 암만 과학적인 근거를 들이대도 내가 안 믿겠다고 결심한 순간은 또 다른 논리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또 어떤 게 나오냐면 이미 그것도 해결됐지만 일본 갔더니 소리가 엄청나더라. 근데 일본 그 기지에는 뭐냐면은 전기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자가 발전기를 틀는 소리지 레이더 소리가 발전기 아니었거든요. 돌리는 소리예요? 네, 발전기 돌리는 소리였습니다. 예. 근데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믿지 않겠다 그러면 그걸 일일이 다 증명해 주기 힘들거든요. 오늘 소음도 네, 측정했을 오늘 거예요. 서울에서 네. 500m가 넘어가면 거의 아무 소리 들리지 아니 않는 그러니까요. 거니까. 근데 일본 기지는 소리 대단합니다. 실제로 가면 그것 때문에 논란이 됐는데 이유는 뭐냐면은 전기가 거의 안 돌아갔고요. 자가 발전기를 돌리는 자가 발전기 소리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문제가 되면은 만약에 사드가 문제가 된다면은 지금 기존에 있던 레이더 다 문제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지금 우리가 북한의 핵 위협이 있을 때마다 오는 그 미국의 전력 자산들 B2라든지 B52라든지 F22 같은 거 이거 사실 또 다 소음 문제도 굳이 따지면 문제 삼을 수 있는 겁니다. 완전 이런 식으로 따지면은 뭐 한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좀 아쉬운 건 이게 사실 사드 뭐 이제 배치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지역 막 어디로 할까 하는 상황에서 괴담들이 쫙 돌기 시작했잖아요. 이제 뭐 레이더 뭐 전자파 때문에 뭐 속이 울렁거리고 구토를 하는 데도 있다더라. 카더라가 많은 거죠. 뭐 소음도 어마어마하다더라. 그러니까 이제 다 띠들르고 나오고 뭐 그때 오르내렸던 구청장들 대부분 삭발하지 않으셨나요? 우리 절대 안 된다고? 그렇게 해서 이만큼 키우는 상황에서 성주로 딱 결정하니까 사실 성주 국민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괌에서 측정했던 이런 것들이 선행된 다음에 그렇죠. 이걸 다 하나 설명을 하면서 접근을 했으면 과연 이렇게까지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겠느냐라는 생각에 대해서는 저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에서 너무 이 부분은 아니 이거 뭐 사실 안전하고 소음도 안 나는데 이거 다 어차피 좀 있으면 괜찮아질 거야라고 너무 안일하게 생각해서 문제가 생겼다고 그러다 보니까 예. 지금 이런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괌은 바다에 있는데 우리는 여기 우리 1.6km 떨어진 1.6km가 지역이잖아. 바다냐 산이냐는 그게 아니 그러니까 그게 네. 문제가 아닌데 네. 그것까지 해서 또 이제 우리는 민감했으니까 또 이게 다른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네. 이게 다시 나오는 거예요. 아니 그런 저는 지금 생각이 백 듭니다.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요 정부의 대응에 잘못이 있었다 봅니다. 그럼요, 하자가 거기에 있었죠. 따라서 성주 국민들이 또 저렇게 분노한 것도 저는 이유가 있었다고 예. 봅니다. 근데 그때 분노했다고 하면 계속 분노를 하실 겁니까?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그 바다를 얘기하면 또 이쪽은 산이기 때문에 더 한 것도 있는 거고요. 그 라디오파거든요. 이 사드는 라디오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장애에 더 취약하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존에 화내신 거 충분히 이해하고 아마 일반 국민들도 성주 국민들께서 화낸 거에서 이해하실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저 계속 화만 내고 계시겠다고 하고 대화를 안 하겠다 그러면은 본인들이 원했던 그 선한 마음조차도 오히려 이제 오해받을 소지가 있다. 그래서 이제 우선 다 그렇다 받아들이라는 말씀이 아니라 대화를 하고 또 괌도 필요하면 같이 가보시고 논의를 하면서 대화를 풀어나가야지 뭐 예. 과거에 정부 정부 때도 끝까지 하신다고 일이 해결되겠습니까?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번 경우에는 정부의 원죄가 너무 크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거든요. 예컨대 이번에 이제 가서 괌에 가서 실측을 했잖아요. 기자들 데려갈 게 아니고 사실은 사드 배치 문제가 이렇게 한미 간에 논의가 되면 우리 군 당국이 가서 사실 이런 측정을 미리 전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전에 해서 충분히 이런 반발은 예상은 되기 때문에
가서 우리가 측정한 결과는 이렇다. 여러분들이 가서 한번 다시 한번 측정해도 좋다. 확인해 보는 거 좋다. 우리가 안전에 우리가 본 결과 전혀 이건 뭐 문제가 없더라. 이렇게 설명이 나갔어야 되는데 보니까 설명 자료가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거 맞아요. 아니에요. 그 부분이 굉장히 정부가 좀 뭔가 서둘렀다라고 하는 것들이 여실히 좀 드러나는 근데 것이고. 저는 그 그리고 점에서는 아니 잠깐만요. 그리고 정부의 대처도 굉장히 지금 사실은 좀 우왕좌왕하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 괌 지금 기자 같은 데려간다 예. 그러면서도 처음에 뭐라고 예. 보도가 나왔습니까? 아 이건 뭐 전자파 측정은 미국 쪽에서 난색을 표해서 안 한다더라. 그렇게 하고 지금 간 거 아니에요. 가서 결국 현장에서 그렇죠. 실측을 하긴 했지만 자 만약에 현장에서 실측도 못하고 되돌아왔으면 이거 뭐가 됩니까? 사드 관광 갔다 온 셈밖에 더 됩니까? 자 결국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이 사실은 문제다 지금. 예. 근데 계속 지금 이런 일들이 지금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예. 더욱더 정책 당국에 대한 예. 신뢰도가 좀 떨어지는 것이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제 뭐 원천적인 잘못을 자꾸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그것이 전혀 없었다고 뭐 제가 정부 대변인도 아니고요. 근데 한 가지 좀 오해가 있는 거는 뭐냐면요. 그렇기 때문에 성주 포대로 간 겁니다. 이거는 예를 땅 지역 같은 부지를 수용해야 되기 때문에 부지를 수용할 때는 환경평가 같은 걸 합니다. 근데 기존에 로켓 부대가 있었고요. 그 로켓 부대에다가 그렇게 들어간 거기 때문에요. 사실 군사상으로 일개 대대포대가 들어가는 것 갖다가 일일이 환경 측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정부가 전자파를 조사 안 했다 그러는데 그거 하고 왔는지도 모릅니다. 거기 때문에 또 자신감이 있어서 기자들을 데리고 간다고 한 거고요. 근데 기자 문제는 이건 한미 간의 문제인데 사실은 이런 식으로 기자들이나 민간인한테 미국이 공개한 적이 처음입니다. 자, 미국 기자들한테는 한번 공개를 한 적이 없는 걸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처음에 대응한 거 문제가 많았습니다. 근데 무조건 지금 정부의 잘못만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제가 뭐 지금 앞으로는 간단하게 이번 그 자료를 공개했으니까 이걸 기초로 해서 설득 작업을 거치면 앞으로 이제 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뭐 정부를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라 아까 그 얘기하셨잖아요. 환경평가 안 해도 되는 곳 선정했다고 했잖아요. 그런 게 오히려 더 논란이 일으켰다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생각이. 이게 결국 이런 과정 보면서 우리나라의 사회적 신뢰 수준이 어떠한 정도인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겁니다. 군에서 기자 안 데리고 갔으면 그냥 측정하고 왔으면 그걸 어떻게 믿느냐 이렇게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데요. 이게 바로 우리나라 사회적 신뢰의 수준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욱더 씁쓸합니다.